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게 저는 사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좋은 거. 왜 인정하고 격려하는 게 좋을까요? 충조평판, 비난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우리가 나를 불안하게 하고 안전하지 않게 하고 건강하지 않게 하는 대화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안전한 대화를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나에게 안전한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계속 서로가 줘야 돼요. 이 사람은 조금 뭐가 안 맞으면 나를 바로 비난해, 평가해. 어떻게 한 가족이 돼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말을 하죠.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지만 번역기 같은 구글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문해력을 갖는 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해력을 갖기까지로 공부와 훈련을 좀 하시면 좋겠고, 많이도 안 필요해요, 정말로. 감정도 우리가 일어나는 감정 알 것 같아요. 근데 알지 않아요. 사실은 막 불안일 때 있고요. 그 화 밑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 있고요. 아니면 그 화 밑에 버려짐에 대한 아주 불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알려고 하면 내가 지금 느끼고 40, 50대라고 느끼는 거 아니거든요. 감정도 한 번만 책을 한 두세 권 읽어서 좀 익혀놓으세요. 내 감정이 대체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 익혀두시고, 조금은 어려운데 강신주 철학가의 스피노자의 48가지라는 얼굴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내가 그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아, 나는 이 사람을 연민으로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의 연민의 정의는 상대가 날개가 다시는 돋아나지 않길 바래요. 그리고 나한테 기대어 있길 바래요. 그래야 내가 의미성을 찾으니까요. 그거는 안 좋은 연애법이에요. 상대가 심적으로 나한테 굉장히 의지하게 만드는 거고, 의지하는 그런 불평등한 관계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건강한 거는 상대도 나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그 귀함을 알아차릴 때예요. 근데 여건상 의존도가 많이 생길 때가 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의 지지가 되는 순간이 있고, 또 내가 지지를 받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안다면 또 지지가 돼줄 때도 있고, 저 사람이 내가 힘들 때 지지가 돼주나 내가 또 저 사람을 지지해주나 보면 되고요. 근데 나한텐 지지를 받았는데 내가 주려고 하니까 아까워. 그럼 내 사랑이 아닌 거겠죠. 이렇게 계속 변별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어도 공부고 감정에 대한 것도 공부다. 한 번만 해놓으면 뒤로 밀려가진 않아요. 레퍼런스가 정확하게 빠르게 카테고리로 쌓일 겁니다. 반대로 내가 꼭 옆에 두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꼭 옆에 두세요라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17이 자신의 감정을 못 알아차려요. 한국에서 보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고 고마운 표현을 못해요. 근데 자기 감정은 풍부한데 표현을 못하는 사람은 옆에 안 두고 싶어요. 우리는 표현을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 표현을 잘하는 사람, 봄, 여름, 가을 계절을 잘 느끼는 사람, 그걸 다 표현해낼 줄 아는 사람이 저는 가장 매력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용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욕망으로 솔직해도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 만큼 자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겐 당신이 진짜 중요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저는 옆에 두면 좋은 사람, 멘탈이 정말 건강하고 밝은 사람,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다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법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화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기만 해도 0점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충고, 조언, 비난, 평가 이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것도 철학적 경계를 지키는 말인데 이런 게 있어요. 조카인데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 남자친구가. 그러면 조카예요. 이모로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너한테 잘하니? 저는 일단 깨져봐야 알지. 맞아요. 그게 좋은 철학적 정보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너무 망가지게 될까 봐 이게 걱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너한테 잘하니? 못하니? 막 이러면 너무 의도적 질문이죠. 질의를 한 건 잘한 거거든요. 그럼 질의를 했다면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 방어 기제를 세우면 안 되죠. 나는 너희 남자친구를 나쁘게 평가할 예정이니까 앞에 전초를 둘게. 이런 기색을 주면 안 되죠. 그러면 의아하게 물어봐야 돼요. 호기심 있게. 어떤
어떤 게 좋아? 야, 그거 진짜 잘 맞겠다. 그러면 그 내용을 흡수해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반격할 뒤를 염두에 두시는 게 아니고, 왜? 다 알지 않으면 새로운 정보, 막, 야, 그건 진짜 멋지다. 그러면 조카가 마음이 열리죠. 근데 이모, 내가 이 부분은 좀 마음이 좀 걸려. 뭐가? 이게 뭐가? 아, 그렇구나. 근데 지은아, 아직 뭐 3개월 정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의도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 6개월까지는 그냥 지켜봐봐. 6개월 지나서 네가 그래도 같은 마음이다. 그럼 그때는 진짜 고민해야겠지. 헤어짐도 성숙함이고 결정이거든. 나는 이모가 너가 어떤 결정을 하든 너를 존중하는 결정만 하면 돼. 이거는 개입하지 않고 조언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근데 좋은 질의를 하려고 하시고 철학적으로 자꾸 경계를 짓는 생각을 하시고 그걸 표현을 거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만. 이게 지인과 타인 모두에게요.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게 저는 사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좋은 거. 왜 인정하고 격려하는 게 좋을까요? 충조평판, 비난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우리가 나를 불안하게 하고 안전하지 않게 하고 건강하지 않게 하는 대화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안전한 대화를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나에게 안전한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계속 서로가 줘야 돼요. 이 사람은 조금 뭐가 안 맞으면 나를 바로 비난해, 평가해. 어떻게 한 가족이 돼요? 어려워요. 언제든 이 사람을 안전하게 얘기할 거. 그러면 이렇게 해요. 선생님, 남편이 밖에서 돈을 훔쳐왔어요. 그럴 수 있구나, 남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니죠. 자기야, 이 돈을 훔쳤으면 자기는 10년 동안 마음을 졸이고 살아야 돼. 괜찮아, 정말? 나는 이 돈 없어도 되는데? 자기 잘 생각해. 어떻게 다 도망 다녀? 그리고 나는 이게 그렇게 기쁘진 않아. 나는 자기가 지금이라도 돌려보낼 수 있으면 돌려보내도 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죠. 우리는 비난해. 어떻게 남의 돈을 해도 너는 그런 인간이었니? 이렇게 돼요. 니네 아빠가 그러더니 너까지 그러 너를 누구 닮았겠니? 네 아빠를 닮았겠지? 이렇게 되겠죠. 누구 닮았다? 아니야. 지정돼 벌써.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한 사람, 안전한 사람이 자꾸 돼주셔야 돼요.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 평가를 보류하시고 함께 문제를 풀어간다. 이게 아까 성공적 리더의 일부의 내용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특히 이제 자녀나 부부 갈등 이런 이유의 가족 갈등 이유의 회복을 위한 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절제하고 참으면 화병이 나요. 시어머니가 맨날 아들이 아깝대요. 그래갖고 어머니 저도 아까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넉살. 그러면 뭐냐, 어머니 아들만 아깝다고 하면 제가 생활비 다 되는데 저 너무 속상해요. 어머니 정말 제가 없어도 되겠어요? 뭐 이런 말을 한다거나 경계를 좀 쫙 지거나. 그러면 저도 사실은 존중받고 싶은 마음 되게 많아요, 어머니. 이걸 존중받고 싶은 마음 되게 많아요. 뭐 이런 거 아니고, 공격적 말 아니고, 이 욕망을 잘 얘기하는 게 자녀와 부모에게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자녀들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화를 했다고 해요. 근데 어떤 대화냐면 숙제했어? 어디 갈 거야? 그대에서 너 소풍 어디 가니? 뭐 이런 대화요. 같이 간 대화는 중학교 때부터 안 했어. 대학교 때도 안 했어. 그래서 나는 제가 누굴 사귀는지도 몰라. 근데 자꾸 남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려게. 어제까지 친구한테 얘기하던 걸 갑자기 엄마한테 얘기하겠어요? 아빠한테 얘기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끊어진 대화는 언제로 회귀해야 되는 거냐면 중학교 때 끊어졌던 그 시점으로 회귀하기 시작해야 돼요. 민정아, 우리 진짜 지난번에 너 중2 때 무주 리조트 놀러 왔던 거 기억나? 그때 민정이 이랬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그때 민정이가 한국에 적응 못했던 거를 많이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 그때 뭐가 힘들었는지 아빠가 물어봤어야 됐는데, 이런 말로 해야 돼요. 그 시점으로 다시 연결해서 이어가야 돼요. 근데 무턱대고 와서 아빠한테 얘기해. 뭐 언제 누가 얘기해? 어제까지 난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언제 다 옮겨요? 그 대화를 안 한단 말이죠. 부부나 자녀나 상사부터 뭐 명료성이라는 거 말고는요, 다 비슷해요. 인간이 하고 있잖아요. AI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싶은, 받고 싶은 그 욕망에 대해서 진솔할 용기, 격식을 갖춰서 오해 없이 주는 표현, 그게 전달되는 것까지를 살피시는 게 대화를 다 푸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아니면 내 시부모님, 조직 다 다른 언어법은 아니고 이 핵심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엔진은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안 하고 부모님을 보내면 서로가 많은 애증을 낳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모님을 보내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랑 안 가까워요. 멀리 외국에서 안 들어왔어요. 부모가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얘기했죠.
꼭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얘기를 해라. 아빠, 난 이런 부분이 좀 상처가 됐어. 내가 아빠 사과를 좀 받고 싶었던 것 같아. 아버지한테 사과를 충분히 받고 그분도 미안한 게 있으면 아버지한테 아빠 그때 내가 이렇게 모질게 얘기한 거 미안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꼭 인생에서 정리정돈 한 번은 해야고 가야 돼요. 의식이 있을 때 조금씩 풀어내세요. 이거 안 돼요?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안 잡아 막 이런 거 안 돼요? 자기 안 잡아 무서워 집 나가요 이러면 그게 아니고 캠핑 가고 여행 가고 할 때 전략적으로 조금씩 이제 해나가세요. 내가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 첫인상부터 잘 보이는 방법도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방어 기제를 안 살리면 호감 아닌가요? 그죠? 방어 기제를 안 살린다는 건 수용하고 그대로 인정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죠. 인간관계에. 그러면 수용하고 인정한 거는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집에 그냥 빨리 들어가서 쉬나 봐요. 뭐 이런 거. 약간 이 사람의 어떤 계열과 평가, 뭐 친구들 잘 안 만나나 봐요.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뭐는 싫어해서 안 드시나 봐요. 편식을 좀 하시네요. 뭐 이런 거. 이거 호감 가겠어요? 아, 나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파는 어떤 맛이 싫은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아, 미끌거리는 느낌이 싫어서요.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겠어요. 인정하면 되죠. 내가 그 사람 입맛이 아닌데. 근데 우리가 많이 관여하려 들 때, 그러면 첫인상이 좋을 때를 느끼면 나를 있는 그대로 조금 인정해 줄 때요. 근데 내가 막 썩소로 있는데 날 인정해 줘요. 그러면 그 사람도 별로고 나도 별로겠죠. 그러니까 내가 온도나 이런 오해도가 없이 호감과 신뢰도가 좋은 모습으로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이 좋은 거겠죠. 그렇다면 스몰 토크를 잘 못하는 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팁이 있을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호감을 이끌어내는 대화를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힘줄 때, 힘 뺄 때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냥 커피향처럼 흘러갈 수 있는데 무슨 요리처럼 커피를 낸다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스몰 토크는 힘이 빠진 대화잖아요. 그럼 힘이 빠진 대화가 왜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우리는 뭐를 대화하려고 그럴 때 내가 긴장을 하잖아요. 아까 3F가 마지막에 freeze예요. fight, 싸우려 들거나 flight, 막 빠르게 급하게 날아가거나 freeze, 얼어버려요. 그러면 내용을 뭘 얘기할지 모르죠. 그러면 커피향이라고 하면 힘을 주라는 걸까요? 빼라는 걸까요? 빼야 돼요. 그리고 뭐를 못 하시는 분이 있냐면 상대를 궁금해 여기지 않아요. 상대를 궁금해만 여겨도 질문할 게 많아요. 선생님 셔츠를 굉장히 자주 입으시더라고요. 셔츠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선생님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책 보더라고요. 그거 책은 어떤 게 좋았어요? 궁금함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요 궁금함이 없어요. 그냥 옆에 있어도 대면대면해요. 상대에 대한 관계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궁금해할지도 없어요. 관계 욕구가 없으니까. 그분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질문을 애우셔야지. 영화는 뭐를 좋아하시나요? 무슨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이 최근에 본 영화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본 책은 무엇일까요? 키게 되는 거죠. 티키타카가 A 안 오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한 워딩에 궁금함이 또 안 붙어. 거기서 궁금함이 붙어야죠. 저 무슨 책 봤는데요? 라고 하면 저 그 책 모르는데 뭐가 좋았어요? 라고 묻더군. 줄거리는 뭐였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그런 비슷한 책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문체가 좋았어요? 뭐 이렇게 궁금함이 없는 거예요. 궁금함. 상대한테 호기심이 있는 거. 왜 저희가 미학의 발달은 경탄이었어요. 경탄을 하면서 막 학문이 발달했어요. 이 치고 나가는 이 경탄과 호기심이 없다면 사람을 어떻게 발견하고 성장하고 알아가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미학을 발달시킨 것도 경탄에서 일어난 건데 사람에 대해서도 감탄도 할 줄 알고 거기서 궁금함도 일으키고 호기심이 지식을 만들었잖아요. 호기심을 일으켜야 그 사람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 사람이다. 뭐를 좋다 안 좋다. 그거 똑같다고 생각해요. 경탄과 호기심을 없애면요. 타인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없어요. 많이 감탄하세요. 그리고 많이 호기심으로 질문하세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말과 태도가 나의 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시청자분들한테 전해주시면서 조언까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나의 언어가 나의 세계다라고 말하는 비트겐슈타인의 얘기가 있죠. 의식의 말의 너머에는 분명히 의식이라는 게 있고 내가 타인을 환대하는지 아니면 천대하는지 다 드러나요.
우아함으로 말투를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치만 뉘앙스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오감을 동원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을 같이 연마하는 거고, 사람에 대해서 알고 내가 남은 시기는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은 발견하는 작업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눌 때 이 말이라는 둥근 거, 나는 한국말 하는데 한국말 왜 배워가 아니고요. 진짜 말하는 건 배우지 않았어요. 겸손해야 돼, 경청해야 돼 이렇게 배웠지만 경청을 경청의 문해력으로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표피 언어 말고 저 사람이 에스크, 부탁하는 게 뭐지? 저 사람이 지금 미안해, 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게 뭐지? 저 사람이 공감받고 싶은 불안은 뭐지?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훈련하시라고 딱 일주일만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 훈련이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힘이 되는 거구나. 근데 내가 정언적으로 겸손해야 돼, 잘 들어야 돼, 70% 들어. 근데 다 흩날려. 우리가 A 얘기하는데 갑자기 B를 질문해. 그러면 엉뚱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70% 들으래서 1시간 동안 제가 50분을 들었어요. 저 얼마나 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실제로 적용한 것들을 삶을 살아보면서 아, 이렇게 했더니 상대 반응이 유연해졌네?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조금 더 좋아하네? 이런 효능감을 안팎으로 높이셔야 돼요. 스스로, 밖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우리는 어쩌면 구글 번역기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좀 더 좋은 사람에게 닿는 언어를 하려고 내 인생에 성숙한 어른이 되려고 한 번은 배워야 한다라고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